뉴욕 증시는 오늘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헬스케어주의 낙폭이 커지며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좋은 실적 시즌 분위기를 이어갔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도 6.4%로 산업 생산과 같이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국제유가는 0.5% 하락해 배럴당 63달러 76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 국면이라는 평가인데요. 다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약세폭은 제한됐고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유가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빠르면 다음 달 말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을 계획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서로 국가를 한 번씩 방문하는 고위급 대면 협상을 추가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달 연속으로 개선되며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21% 급증하며 대중 무역 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호조를 보인 미국의 무역 수지는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전해드리는 곳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하는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24시간 항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프라이빗하게 1대1로 소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초록창 그리고 여러 가지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다시 보기 컨텐츠가 많이 마련이 돼 있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검색도 해보시고 또 전문가와 1대1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헤드라인만 보면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하는데 결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펩시와 모건 스탠리 실적이 발표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일단 좋은 증시의 시작 분위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약세에 마감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 산업 생산,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 이런 거를 봤을 때 호재가 더 많았지만 결국은 약세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2,930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부근에 다다랐기 때문에 좀 호재가 많았지만 상승 쪽에 베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투자자들의 부담감이 증시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규제 관련해서 최근 헬스케어 섹터가 안 좋습니다. 보험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 여러 가지 바이오주 포함해서 헬스케어 섹터가 오늘도 2.9%가량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증시를 짓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가 0.01%로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 0.0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오른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디얼 파워입니다. 아이디얼 파워. 직역을 하면요, 이상적인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태양광 발전 그리고 그 스토리지 및 차량 충전을 위한 전력 컨버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디얼 파워의 사업 부문 그리고 기술이 있습니다. 아이디얼 파워 컨버전 시스템스 비즈니스 요게 사업 부문이고 또 파워 패킷 스위칭 아키텍처 요게 기술인데 요거를 패시온이라는 에너지 회사에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00% 급등했네요. 82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터닝포인트 테라피틱스입니다. 60% 급등했는데요. 오늘의 증시 신입생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회사인데요. 암 치료를 위한 타이로신 카니아제 억제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공학사입니다. 오늘 60% 급등하면서 상장하자마자 바로 급등했네요. 10달러 넘게 오르면서 28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유신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중국 회사 같죠? 중국 온라인 중고차 종합 서비스 업체입니다. 50% 급등하면서 1달러 9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인 상황 알아봤습니다. 환율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입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も待っています。
네, 시장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호재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호재가 매수 심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중국의 지표 호조에도 아시아 시장 조용하게 등락이 이어나갔고요. 조금 전 거래를 마친 미국 시장 역시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3대 지수 모두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하락폭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 다우지수가 3포인트 정도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4.14포인트 정도 각각 소폭의 조정을 받은 3대 지수였습니다. 호재는 장 초반부터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릴 만도 했지만 그러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호재성 재료는 바로 경제 지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경제 지표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라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2월 무역 적자폭이 전월 대비로 했을 때 3.4%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특히 중국과의 상품 수지 이 적자폭이 9%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 번 높이고 그리고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심어줄 만한 뉴스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큰 반응을 지수에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 부분 첫 번째로 좀 짚어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를 든다면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만큼 실적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의 실적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모간스탠리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기는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그러나 지수는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IT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특징 중에 하나고요. 반면에 헬스케어의 하락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이 하루였습니다. 이 헬스케어 업종의 하락폭이 3%를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규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헬스케어 섹터의 개혁을 돕고 현재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속에 헬스케어주 일반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오늘장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주목한 것은 의사록이었는데 여기는 무난하게 소화가 됐습니다.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활동 다소 미약한 확장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통화정책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있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범유럽 지수 0.41% 올랐고요. 주요국 일단 상승으로 거래가 마감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증시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가장 제한적입니다. 0.02% 소폭의 플러스만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철광석 가격이 급락했다는 부분입니다. 광산주가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영국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이 광산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을 대다수 반납한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미국과 유럽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시아 주식시장 어제 가장 굵직한 이슈한다면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6.4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환호한 듯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루 전에 2% 급등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따른 부담감 물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완전적인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일시적일 수 있다.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경계감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태로 0.29% 올랐습니다. 대만 가권 쪽이 조금 더 상승폭이 컸네요. 0.64%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장중의 상승폭이 이보다 높았지만 고점에 살짝 밀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0.25% 정도 플러스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이슈를 좀 살펴본다면 미국과 일본 새 무역 협상 1차 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갈등은 격화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흥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신흥국 가운데 태국 증시가 이 안에서는 가장 어제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0.77%의 상승 흐름 연출했고요. 베트남 주식시장은 3거래 연속 하락입니다. 부동산주의 하락 흐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지수의 하락폭은 0.52%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요, 아래쪽을 살짝 밀려난 구간 97달러 선 초반대에서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이어서 살펴보시죠. 이미 연고점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더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강한 촉매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약 실험 매물 속의 일제의 하락폭은 0.5% 정도,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0.1% 정도 하락으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자, 비철금속 시세 보시죠. 금 가격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세 흐름 분출이 됐는데요. 0.03% 하락폭 크지 않은 가운데 은과 구리아 같은 경우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IT, 그중에서도 반도체주의 흐름 강했습니다. 하루 전에 퀄컴이 20% 급등, 오늘 새벽에서 두 자릿대 강세를 연출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 1.56%로 집계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 들어 상승세 뚜렷한 국면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월가는 왜 이 종목에 주목을 했는지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명미준 앵커와 함께하시죠.